사람은 관계 속에서 웃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다.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의 눈빛만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사람도 있다. 서울 강북의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수진 씨는 35의 나이에 여전히 혼자였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간절했지만 누군가를 믿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과거 진심을 다했던 연인이 있었다. 그는 늘 다정했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자취를 감추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남겨진 건 수치심과 배신감이었다. 그 이후로 수진 씨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다. 조금만 다가와도 벽을 쌓았고 웃는 얼굴 뒤에 경계심을 감추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복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눈물이 났다. 복이란 무엇일까? 좋은 사람을 만나 평탄한 삶을 이루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일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의 인연이 지금을 이루고 지금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 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릇이다. 미용실에 자주 오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늘 조용히 들어와 책 한 권을 들고 머리를 맡기는 분.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자신을 사랑하나요? 뜻밖의 질문에 수진 씨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날 이후 그 질문은 마음속에 남아 오래 맴돌았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먼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다른 이의 온기를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복되게 하리라.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고마운 손님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지나간 상처에는 미련 대신 연민을 건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엔 보이지 않던 따뜻한 말, 조용한 배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복이 될 인연은 그렇게 온다. 거창한 인연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질 때 준비된 그릇에 물이 차오르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그대가 오늘도 스스로에게 따뜻했다면 이미 복된 인연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비가 유난히 조용히 내리던 저녁이었다. 수진 씨는 퇴근길에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비가 마음을 식혀주는 듯 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때 길가에 한 노인이 작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곁에 놓인 장바구니엔 으깨진 감자와 떨어진 사과가 보였다. 수진 씨는 망설이다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우산을 들이밀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없이 고마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이었다. 수진 씨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아무 대가도 없는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생각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꼭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이 인연일까? 혹은 단 한 번의 마주침 속에도 삶을 바꾸는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짧은 인연이라도 그 만남 속에 마음이 머문다면 그것은 깊은 인연이다.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에 닿았는가이다. 복이 될 인연은 때론 낯선 이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 우연히 마주친 눈빛 하나, 아무 이유 없이 그리운 어떤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삶을 조금씩 물들인다. 수진 씨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오래전 여행지에서 잠시 마주쳤던 남자.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은 비 오는 골목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떠났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는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때부터 수진 씨는 누군가에게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절해지려 애썼다. 작은 말에도 귀 기울였고 누군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다가갔다. 언제부턴가 그녀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복이란 누군가로부터 받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내는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자라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 따뜻함이 닿는 모든 이에게도 복이 될 인연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대가 지금 떠올린 그 사람, 그 이름 모를 얼굴 하나에도 복이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 가끔은 이별이 곧 시작이다. 인연이 다했다고 생각한 순간 삶은 또 다른 문을 열어 보여주곤 한다. 수진 씨는 봄날의 끝자락,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멀어졌다. 서로의 삶이 달라진 걸 인정하지 못한 탓이었다. 대화는 서운함을 낳았고 결국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면 수진 씨는 괜히 울컥했다. 좋았던 순간은 모두 진심이었기에 그 관계를 잘 보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 처음 보는 손님이 찾아왔다. 말수가 적었고 눈에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수진 씨는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머리를 감겨주고 햇살 좋은 자리로 안내해 가위질을 이어갔다. 그녀가 자리를 떠날 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덕분에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는 잠시 멍해졌다.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구나 싶어.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인연도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남은 흘러온 업의 물결이고 이별은 성숙의 징표이다. 그러므로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말라 하셨다. 모든 관계는 배우고 나아가라는 삶의 선물이다. 그 말을 이해하게 되자 수진 씨는 과거의 친구를 향한 마음을 천천히 놓았다. 그저 고마웠다고. 한때 따뜻한 계절을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고. 그 기억만 남겨두었다. 그러자 새로운 사람들의 온기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짧은 인사에 웃는 얼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단골의 안부, 별것 아닌 순간들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이별의 자리에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채운다.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복이 될 인연은 완벽해서가 아니다. 흠이 있어도 감싸게 되는 마음, 부족해도 기다려주는 시선, 그런 따뜻함 위에 자란다. 그대도 언젠가 놓아야 했던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자주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그대는 복이 될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준비가, 더 고요한 만남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인연은 마치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스쳐가고 그저 느끼면 머문다. 수진 씨는 최근에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정원에 나와 꽃을 돌보는 노인을 보았다. 햇빛이 막 들어오는 시간, 노인은
꽃 하나하나에 말을 건넸다. 오늘은 내가 조금 더 활짝 피었구나. 어제보다 바람이 덜 불어서 좋았지.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는 우연히 말을 건넸다. 꽃들도 말을 알아들을까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보단 내가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일은 결국 나를 더 잘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걸. 복이 될 인연도 그런 것이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좋은 인연은 나의 선한 마음을 드러내고 어려운 인연은 나의 어두운 마음을 가르쳐 준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수진 씨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오래 미워했던 누군가도 결국은 자신 안의 두려움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음을. 그래서 용서했다.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힘들어했던 자신에게. 마음을 내려놓자 그 자리에 작지만 환한 여백이 생겼다. 그 여백 속으로 따뜻한 인연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새로 생긴 단골 손님 중 한 명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아이 이야기를 할 땐 눈빛이 반짝였다. 수진 씨는 그 손님을 위해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뜨거운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말없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서로에게 이름보다 더 깊은 온기를 남겼다. 복이 될 인연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는 노력,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그 시간 안에 자란다. 오늘도 그대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마음을 내주었다면 이미 그대 안엔 복이 피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물과 같아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탁해진다. 하지만 고요히 두면 다시 맑아진다. 수진 씨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부터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해가 드는 방향에 따라 자신의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눈부시고 어느 날은 흐리고 또 어떤 날은 그저 무표정한 회색빛. 마음도 그렇게 날씨처럼 변한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 변화에 휩쓸리는 날보다 그 변화를 그냥 바라보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복이 될 인연은 내가 어떤 날씨를 가진 날에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그 존재가 내 마음의 거울이 되어주는 순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인연은 머무름이 아니라 함께 흔들리며도 놓지 않는 손에 있다. 과거 수진 씨는 연애 중에 자주 불안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가 떠나진 않을까? 내가 이만큼 애쓰지 않으면 이 사랑은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애써 매달리지 않아도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를 놓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잃지 않는다.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불안이 아니라 안정을 준다. 얼마 전 미용실 근처에 작은 찻집이 생겼다. 주인장은 조용한 60대 남성이었고 가게에는 늘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문득 그 가게에 들러 차를 주문했다. 차를 내어주는 그의 손끝은 자신의 삶을 오랜 시간 다독여온 사람 같았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두세 번 마주치는 동안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이 동네에 오길 잘했어요. 이런 분도 만나게 되니. 수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위로나 설렘보다 그저 편안함이 찾아왔다. 그 편안함이 바로 복이 될 인연의 첫 징조인지도 모른다. 조용히 스며들고 서서히 자리 잡는 인연. 눈부시지 않아도 마음 깊숙이 따뜻한 온기를 남긴다. 그대의 오늘도 그런 편안한 사람이 조용히 곁에 있었기를,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하루였기를. 인연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쉽게 한다. 그 말엔 다하지 못한 후회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때가 아니라 마음이 인연을 만든다. 수진 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은. 얼마 전 중학교 동창회에 다녀왔다. 서로의 얼굴에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그 속에서도 예전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민호를 만났다. 중학생 시절 수줍게 좋아했던 남자아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을 걸지 못했지만 늘 창가에서 그를 바라보던 기억은 선명했다. 민호는 그날 조용한 미소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너 수진이 맞지? 그때도 조용했는데 지금도 참 고요하네. 수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민호는 종종 연락을 해왔다. 처음엔 낯설었고 지금 와서 뭐지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수진 씨는 자신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다정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재촉하지 않았고 침묵에도 편안히 머물 줄 알았다. 수진 씨는 문득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연락은 겁이 나서 피했을 것이다. 그는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닫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복이 될 인연은 때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 위에 피는 것임을. 자신을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삶을 고요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비로소 그런 인연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민호와의 관계는 아직 아무 이름도 없다. 하지만 수진 씨는 조급하지 않다. 그저 하루하루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먼저 온 것도 늦게 온 것도 없다. 인연은 늘 가장 알맞은 순간에 나타난다. 그 말처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조용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인연일지 모른다. 그대가 그 사람을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그 사람 역시 그대를 향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 씨는 요즘 매일 아침 달라진 것을 하나씩 적는다. 창문 너머 하늘의 색, 출근길에 피어난 꽃, 손님이 남기고 간 짧은 인사. 그 작은 변화들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조금씩 체감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자신의 말투였다. 과거엔 말을 아꼈다. 누가 다가올까봐, 실수할까봐, 상처 줄까봐 조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말 한마디가 드러내준다는 것을. 최근 미용실에 자주 오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듯 보였고 늘 깊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수진 씨는 어느 날 그녀의 어깨에 수건을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많이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 말에 그녀는 순간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그날 다시 느꼈다. 복이 될 인연은 꼭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다. 마음이 닿는 한마디, 고요히 전해지는 시선, 그 모든 것이 인연의 시작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전한 말은 그 자체로 공덕을 짓는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 날 내가 지치고 주저앉은 그 순간에 다른 누군가의 말로 되돌아온다. 민호와의 연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바쁜 일상 중에도 짧은 안부를 놓지 않았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셨는지 궁금했어요.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수진 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거 혹시 부담되진 않나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답했다. 부담은 아닌데 아직 제 마음도 천천히 걷고 있어서요. 그 말에 민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도 같이 천천히 걸을게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다. 복이 될 인연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다. 말보다는 침묵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조급함보다는 존중을 아는 사람이다. 그대는 오늘 누군가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가? 혹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졌던 순간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미 그대는 복이 될 인연과 나란히 걷고 있는 중이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모서리가 달아 빛바랜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담담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속삭이듯 말했다. 이런 사랑도 있었구나. 수진 씨의 부모님은 언제나 조용히 곁을 지켰다. 큰 소리도 눈에 띄는 표현도 없었지만 늘 서로를 먼저 챙겼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식사 습관을 기억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먼저 반응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섬세한 마음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수진 씨는 다시 믿을 수 있었다. 사랑은 요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복이 될 인연은 작고 반복되는 관심 속에 피어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이 자라고 그 복은 조용히 흐르다 삶을 채운다. 민호와의 관계도 그러했다. 이제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고 함께 동네 산책을 하기도 했다. 크고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작은 시간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민호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수진 씨의 말끝을 놓치지 않았다. 그땐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지신 거죠? 그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응시 하나에 수진 씨는 자주 울컥했다. 자신의 마음을 기억해주는 사람,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었다. 복이 될 인연은 사람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 경계가 거치고 말투가 낮아지고 눈빛이 따뜻해진다. 수진 씨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이 되고 있는가? 그 물음은 그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내가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한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더 자주 웃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했다. 그렇게 달라진 마음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했다. 복이 될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닿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누군가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이 바로 그 복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수진 씨의 마음도 조금씩 내려앉았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익숙했던 감정이 찾아왔다. 외로움.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엔 이 감정이 두려웠다. 무언가가 비어있다는 증거 같았고 어딘가에 잘못 닿은 마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마저 자신을 구성하는 일부라는 걸 수진 씨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비워야 할 욕심이기도 하다는 것. 그 깨달음은 민호와의 대화 중에 다가왔다. 그날은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공원을 걸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 말에 수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사랑이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머무름이며 기쁨은 바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 말은 수진 씨의 지금을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민호가 꼭 나의 사람이 아니어도 그가 곁에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충분히 복이라는 것.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니 모든 인연이 더 깊어졌다. 손님들과의 대화도, 이웃들과의 인사도, 심지어 오래 연락 없던 친구에게 건넨 메시지도 기대를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이 더 많이 닿았다. 바라지 않아도,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진짜 인연이 머문다. 복이 될 인연은 흔들림 없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사람 둘이 서로를 향해 꾸준히 걷는 것이다. 함께 웃지 않아도 괜찮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서로의 다름을 조용히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는 그 마음이 그대를 복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겨울이 왔다. 하얀 숨결이 입김되어 번지고 나무는 모든 잎을 내려놓았다. 수진 씨는 미용실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아침마다 자신의 마음도 함께 맑아지는 걸 느꼈다. 이제는 고요하다. 누가 오든 누가 떠나든 그저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우리 이대로 오래 지낼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수진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조용히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올해보다 깊게였으면 좋겠어요. 복이 될 인연이란 어디로 가는지보다 지금 어떻게 함께 있는가를 묻는 관계다.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말이 적어도 괜찮다. 그저 진심이 흐르면 그 관계는 충분히 따뜻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았다. 그 대신 기다릴 줄 알게 되었고, 들어줄 줄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토닥일 줄 알게 되었다. 가끔은 그가 말없이 손을 내밀 때 그녀는 말 대신 눈을 감았다. 마음이 먼저 닿는 그 감각을 무겁지 않게 느끼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안다. 사랑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다. 늘 함께하지 않아도, 늘 생각하지 않아도 그저 마음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복이 될 인연은
결국 자신을 복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머문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에 비로소 다른 이의 마음도 쉬어갈 수 있다. 수진 씨는 올해 마지막 달력을 넘기며 작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혼잣말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속 수많은 기억들과의 대화였다. 지나온 상처와 이미 멀어진 인연들과 그리고 이제 막 피어오른 소중한 마음에게. 그래서 이 고요한 마음은 그 어떤 외침보다 진실되었다. 복이 될 인연을 바라는 그대여. 먼저 그대 자신이 복이 되어 주시기를. 그대의 하루가 따뜻하면 머지않아 따뜻한 사람이 그 곁에 서게 되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 모든 고요한 기다림은 한 송이 인연이 되어 피어나리라.